동영상 속 별장 성접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006년 윤중천 씨 이름을 딴 중천산업개발이 기획한 서울 목동 한강 빌라트의 신축 계획서입니다. 강남 대체주로 주목받는 노후 주택지대에 VIP만을 위한 베버리힐스형 최고급 빌라트를 조성하겠다는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윤중천 씨는 이 재개발 사업 명목으로 서울의 저축은행 한 곳에서만 24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개별 중소기업의 대출 한도는 80억 원에 불과했지만 윤 씨는 3배나 되는 거액을 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명백한 부당대출이었고 결국 윤중천 씨는 7년이 지난 2013년 수사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당시 검찰 수사 기록입니다. 중천산업개발에서 윤중천 씨와 일했던 조카 윤모 씨의 진술 조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CD로 구워줬다고 자백한 바로 그 조카입니다. 중천산업개발은 어떤 회사인가요? 목동 재개발 사업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있던 랜드 컨설팅 부동산 중개라는 회사를 2, 3천만 원 정도에 산 다음 이름을 중천산업개발로 바꿨습니다. 중천산업개발의 규모는 어떤가요? 격리 2명, 저 윤중천의 운전기사 등이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매물로 나온 업체를 헐값에 사들인 뒤 조카와 운전기사를 동원해 회사를 급조했다는 겁니다. 회사 한 곳으로는 대출이 부족하자 윤 씨는 1,000만 원짜리 유령회사 2곳을 추가로 인수합니다. 나머지 2개에서는 윤중천의 지시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입했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중천산업개발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없었다는 건 앞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은행 대출 심사 서류에 나온 대로 재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서를 확보한 게 맞냐고 확인하자 사업 과정 내내 윤중천 씨를 도왔던 조카는 주민 동의서를 받은 적도 제출한 바도 전혀 없다고 진술합니다. 오히려 윤중천 씨가 대출의 담보로 낼 부동산의 가격을 부풀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에 담보로 약속한 부동산을 모두 제공하였나요? 은행 측이 빨리 남은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지만 윤중천은 야, 대출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내버려둬 라고 하였습니다. 윤중천 씨는 부당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까지 제공했습니다. 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은행 임원 김모 씨에게 2억 원짜리 빌라 한 채를 준 겁니다. 진술인이 알고 있는 윤중천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중인격을 가진 사이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두 잘 될 것 같은 과대망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조카는 경찰과 검찰 수사 내내 부실 대출 과정에서 저지른 모든 일을 윤중천 씨의 지시로 수행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윤 씨는 240억 원이라는 거금을 불법으로 대출받고도 거의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씨에게 관대했습니다. 부실 대출을 해준 대가로 빌라를 받은 김 씨에겐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며 1, 2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한 반면 범행의 수의자이자 공범인 윤중천 씨는 재판에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입니다. 검찰은 윤 씨의 유죄를 인정할 만한 점으로 조카를 시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담보로 낸 부동산 가격이 부풀려져 있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의 동의율이 조작됐고 은행에 허위 문서를 내는 등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으로 대출을 받은 뒤 담당자에게 뇌물까지 주었다고 적시합니다. 애초에 실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던 사업 계획으로 부당 대출을 받아낸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면죄부를 줬습니다. 검찰은 모두 조카가 처리한 일들이라 잘 모른다는 윤 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대출 과정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심지어 조카에게도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출 담당 임원 김 씨가 부실 대출의 책임을 혼자서 떠안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의 모든 이익이 윤중천 씨에게 갔는데도 공범인 윤 씨의 사기 혐의는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게 윤중천이한테 이익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아니 240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갔는데 지금 대출한 위원장은 실형 2년을 받았는데 열매를 따먹은 윤중천이 대한민국에 어떤 법률가가 이 내용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불법 대출을 해준 은행원은 옥살이를 하는데 윤중천 씨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도둑을 도와준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죠. 그런데 도둑 처벌받아야 되는데 봐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윤중천 씨가 연루된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각종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간통 같은 수많은 사건 조사에서 윤 씨가 직접 처벌을 받은 건요. 지금까지 벌금형 몇백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별장의 힘입니다. 로비의 힘이고요. 매운탕의 힘이고요. 가면의 힘입니다.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윤중천 씨가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기 별장에 자기가 아는 검사들이 많다. 정치인들 많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중천 씨 앞으로 수사가 중요한데요. 지금의 수사 상황을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이게 지금 검찰과 경찰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될 일을 검찰과 경찰 자신의 조직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싸우기 위해서 이 수사를 이용한다는 게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이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두 번이나 윤중천 씨와 김학의 씨한테 면죄부를 줬어요. 그 두 번이나 면죄부 준 사건을 다시 제대로 수사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아무튼 이번 검찰 수사팀은 상당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사는 윤중천 씨를 향해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중천 씨 측근들은 이미 다 소환이 됐고요. 그 조금 전에 보셨던 윤중천 씨의 조카도 얼마 전에 그 검찰청에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윤중천 씨는 이번에도 여전히 나는 괜찮을 거다. 난 잘 빠져나갈 수 있다. 철석같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이유가 뭔지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파문. 일부 기득권층의 범죄 혐의에 수사당국이 눈을 감고 오히려 은폐에 앞장섰다는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 진상규명에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윤중천 씨는 느긋함을 넘어 오히려 검찰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특별수사단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미 칼끝이 무뎌졌다는 겁니다. 나 이것도 걱정이 이렇게 우리 대통령까지 지시면서 수사까지 가는데 지금 큰데 지금 이것도 이제 나올 게 없는데 내가 입을 열고 안 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사실 어떡하려는 지금. 이미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자신감일까? 최근 자택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취재진과 만나서는 털어봐야 나올 게 없을 거라고 장담하기까지 했습니다. 압수수색 등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검찰청 아니라 안기부에서 잡아간다는 나는 끄떡 아니에요. 내가 한 짓이 없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한 짓이 없는데. 별장 성접대 사건을 둘러싼 성범죄 혐의 역시 입증이 어려울 거라고 낙관합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최근 자신에 대해 수사 의뢰한 혐의도 특수강간이 아닌 뇌물죄였다는 겁니다. 괜히 했다가 또 아무 별거 없으면 더 쪽팔리잖아요. 그걸 감지를 했기 때문에 성에 대한 건 빼고 뇌물로 이제 가는데 그게 어떤 조율이 된 거고 필요하고.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윤중천 씨가 자신만만한 데는 그간 전방위로 다져온 각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도 깔려 있습니다. 각별한 관계를 맺어놨다는 힘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줄줄이 대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3년 3월 문제의 동영상 CD가 경찰에 입수됐다는 비공개 정보도 당시 경찰 고위 간부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 사건 터지기 전이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더라고. 자기가 김학의 잘하는데 나보고. 윤 씨의 주장대로라면 그의 인맥은 검찰과 경찰, 법원을 넘나들었고 보수 진보 정권이 따로 없었습니다. 문제의 강원도 원주별장은 그물망 인맥을 유지하는 거점이었습니다. 판사 쪽에서 부부 동반해서 내가 이제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닌데 나 아는 사람들이 모시고 그렇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왔다 간 사람들. 김학의 파문의 발단이 된 2012년 성폭행 혐의 수사 때는 윤 씨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봐줬어. 판사 출신 입장 판사. 아니 이제 그 사무장이 찾아왔어 나를. 응? 이제 이 변호사 쓰면 그 변호사를 갔더니 이 사람이 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집에 그 판사 때 왔던 사람이더라고. 이 전관 판사 역시 원주 별장에서 맺어진 인연이었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판사도 누구 있긴 해서 3명이 왔었어. 부부 동반해가지고 6명이. 그래가지고 저 가서 보드 타고 중부에 가서 뭐 타고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뭐 고기 꼬먹고 가는 거야 전부인데. 윤 씨를 잘 안다는 주변인들은 그가 인맥을 관리하는 기술도 탁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부르기도 전에 먼저 달려간다는 겁니다. 나는 그 농가주택 헛수로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달려와서 뭐 지가 이렇게 저래 저렇게 저래 그러면 골치 아프고 뭐 자연석이라도 갖다 놓고 그러면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막 화끈해가지고 막 욕을 하나게 그럴 친구가 아닌데 난 그 친구를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돈독히 지낸 숱한 유력자들 가운데도 김학의 전 차관은 혈육에 가까울 만큼 각별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위험 수위를 넘은 일탈은 두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다른 형형 노상 자랑 했으니까 근데 검사장님 밑에서 자기 형형 그래 윤중천이가 우리 형이 잘 됐다고 뭐 춘천 검사장 나왔다고. 내가 알기로는 둘 관계는 진짜 남자들끼리 의형제였을 거야. 공직자들이 깨끗하려면 돈이 없어서 그런데 자기가 밥값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부하들한테 밥 얻어먹지 말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법조인, 재력가, 경찰들 모두 이 건설업자 한 명한테 꼼짝도 못하고 있네요. 이거 정말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내부자들도 보이고요. 네. 사실 사업가와 부패한 검찰의 부적절한 관계, 이거 식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영상이 나오고 얼굴이 또렷이 나오면서 이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수사를 하지 못하고 덮었다는 것, 실세 검사가 나왔다는 이유로 수사를 못하고 덮었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핵심은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가 아니라 이들의 죄를 덮어준, 이들의 의혹을 누가 덮어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차관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죠. 그래서 김학의 재수사가 정치권에서도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 수사가 지금 몇 년 지나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수단을 꾸렸지만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가 제기한 이 불법 대출 의혹, 이것을 무마한 사건, 이게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여기를 잘 수사를 해보면요. 당시 경찰과 검찰이 왜 이렇게 부실하게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 만한 이 불기소 처분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에 외압은 없었는지, 이런 물음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검사들도 수사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대출 사건 수사, 이 진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폭발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학의와 윤중천 뒤에 어떤 배후가 있었는지, 과연 이 사건을 누가 덮었는지 그 의혹이 풀릴 때까지 저희 스트레이트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